여러분, 수험 생활을 망치는 스터디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험 기간 내내 100% 인강으로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스터디가 필수였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중간중간에 핑계대고 쉬고 싶을 때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기빨리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카톡 스터디만 무려 15번 넘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많은 스터디를 하면서 깨달은 정말 비효과적인 스터디와 효과적인 스터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비효과적인 스터디 첫 번째, 바로 판례 암기 스터디입니다. 판례 암기 스터디는 가장 많이 하는 스터디 아닌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판례는 결국 달달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들 활용하곤 하죠. 그런데 판례 암기 스터디에도 비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판례만 암기하는 스터디입니다. 저는 초반 1년은 판례 암기를 딱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길이가 매우 길어서 잘 안 외워지는 판례들 있죠? 이런 판례들을 한 3개 골라서 매일 외운 후 그걸 백지에 쏟아내요. 이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수정한 후 이걸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엔 판례들을 전부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1년 하고 나서 이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판례를 아무리 정확하게 외워봤자 그 판례가 어떤 주제와 연동된 판례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노동법 문제는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그 사례를 읽고 어떤 주제에 어떤 판례와 관련된 사례인지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판례들을 해당 주제와 연결시켜서 외우지 않고 각 판례들을 단편적으로 외우니까 나중에는 어떤 판례가 어떤 주제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암기 속도가 더디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판례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각 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해당 주제의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 안에서 어떤 맥락에 따라 판례가 등장하는지를 따지며 판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면 판례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목차가 동의의 주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의의 방법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목차 안에 있는 판례를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암기 속도와 정확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두 번째 비효과적인 스터디는 바로 미리 전년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스터디입니다. 보통 한 강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의고사는 전년도와 올해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전년도 모의고사를 미리 구해서 GS 1기와 2기, 2기와 3기 사이의 방학 시간에 풀어보는 수험생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문직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 대처 능력, 전혀 기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그걸 실전처럼 받아들여서 만약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그 찰나의 시간에 내가 어떤 사고 과정으로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계속 복기하면서 그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직 시험의 본질입니다. 즉, 겨우 모의고사 성적 하나 잘 받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미리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이미 다 봤다면 사실상 커닝을 한 셈이고, 그러면 결국 이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모의고사는 미리 풀어보지 마세요. 매 모의고사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실전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비효과적인 스터디는 바로 내 강점 과목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쏘는 스터디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모든 과목에 대한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 일부 과목에 대한 스터디만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본인이 어떤 과목을 스터디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과목이 만약 여러분의 가장 약점인 과목이 아니라면 그건 스터디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약점 과목이 경영조직론이라면 경영조직론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하루 10시간 정도입니다. 이 10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시험의 합격을 좌우해요. 그런데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몇 시간이나 걸리는 스터디를 내 약점 과목이 아닌 강점 과목에 쏟고 있다면 그만큼 내 약점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깎아먹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스터디가 좋다는 생각에 아무 과목이나 한다면 여러분의 합격 기간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비효과적인 스터디는 바로 구름이 캠 스터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으니 이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해봤던 스터디 중에 효과적인 스터디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사노무 관리 과목을 하루에 한 과씩 암기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런데 이때 암기를 그냥 줄글로 쭉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암기해야 해요. 구조화 암기란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루에 한 과씩 암기하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목차 키워드 암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기존 영상에서 말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효과적인 스터디는 유예생들을 기준으로 9월부터 곧바로 3기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2차를 전력으로 준비해서 실전 시험을 치른 사람이라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9월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GS 연기를 듣는다면 그 실력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시험 직전에 일주일 만에 1회독 돌리던 그때 그 실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일한 유예생들과 같이 일주일에 전 과목 1회독 돌리는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게 버겁다면 2주일에 1회독 돌리는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렇게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 감각을 유지하다가 2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진도 따라가면서 모의고사를 치르시면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스터디는 생활습관 스터디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한다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생활습관 스터디를 꾸준히 하면 좋아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생활습관 스터디를 했는데요. 우선 시험 직전 한두 달 동안은 아침 9시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스터디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심지어 저는 명상 스터디도 해봤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였어요. 이 인간관계가 제 공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명상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스터디를 통해서 그걸 강제해 보시는 걸 강추드려요.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구할 때 제 꿀팁 몇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스터디는 철저히 나의 이익에 봉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인드가 스터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면 계속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여러분이 스터디를 직접 만든다면 한 달에 한 번 단위로 탈퇴할 수 있게 만들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한이 없는 스터디를 만들면 모임의 장이 도중에 그만두자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한 여러분이 만든 스터디가 여러분에게 효과적인지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기한을 두고 해보고 도움이 되면 지속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 약속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스터디를 종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잡담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집중할 곳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공부에만 에너지를 쏟기도 모자란데 스터디 같은 사소한 곳에 에너지를 빼앗길 순 없어요. 저는 스터디를 만들 때 사담은 절대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스터디를 만든다면 사담을 나누지 않는 스터디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스터디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수험생 여러분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실제 모집했던 스터디 모집 공고문이 있는데요. 스터디를 직접 모집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썼던 모집 공고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을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